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의 현자씨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시시때때로 고민에 빠지곤 하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걸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수많은 정보와 선택지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때때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과 성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평생을 탐구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지혜를 오늘날의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소크라테스, 공자, 붓다, 니체, 톨스토이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갑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들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통찰이 여기에 있습니다. 1. 소크라테스와 성찰하는 삶.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알고 있는가? 이 진정한 삶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반성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했죠. 그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당시 아테네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그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진정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하지만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갖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 1. 하루 10분 성찰하기.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했던 선택이 옳았는지, 내 감정은 어땠는지를 기록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2. 왜? 라는 질문 던지기.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행동할 때 왜 그렇게 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는 감정이나 습관이 아닌 진정한 이유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타인의 생각을 경청하고 대화하기.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우리도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고 사고를 확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4. 자신의 가치와 신념 정리하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가치관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글로 정리해두면 삶의 방향을 더욱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실천적인 도구입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2. 공자와 인의 삶. 이번에는 동양으로 가볼까요? 공자는 인이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 황금률로 알려져 있으며 모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배움과 가르침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단련하며 타인에게 본보기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가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공자의 삶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삶이란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 1. 작은 친절 실천하기. 공자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배려와 존중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매일 작은 친절을 실천해보세요. 타인을 위해 문을 잡아주거나 감사 인사를 하는 등 비록 작은 행동이지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청하는 습관 기르기. 우리는 종종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는 우리의 말을 할 준비를 합니다. 공자는 진정한 소통은 상대를 깊이 이해하는 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공감해 보세요. 3. 감정을 조절하고 평온 유지하기. 공자는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올바른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4. 스스로를 돌아보며 배우기. 공자는 매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내가 한 행동 중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5. 지속적인 배움을 실천하기. 공자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등 지속적인 배움을 실천해 보세요. 공자의 가르침은 단순히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공자의 인을 실천하며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3. 붓다와 집착에서 벗어난 삶. 붓다는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는 집착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깨닫고 집착을 버리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왕궁의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이란 우리가 집착을 버리고 현재 순간에 집중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돈, 명예, 관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삶을 꿈꾸며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붓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고 있는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 1. 현재에 집중하기. 하루 중 몇 분이라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밥을 먹을 때 음식의 맛과 향을 느끼고 산책할 때 바람의 감촉을 즐기는 작은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이 불필요한 걱정 내려놓기.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물질적 욕망 줄이기. 우리는 종종 더 많은 돈과 물건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유가 많을수록 집착이 커집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정리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삶을 시도해보세요. 4.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붓다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분노나 불안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깊이 호흡하며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5. 명상과 호흡 연습하기. 하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호흡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필요한 집착을 버리고 단순한 삶을 통해 더 깊은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실천적인 철학입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4. 니체와 운명을 사랑하는 삶. 니체는 운명이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주어진 삶을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라. 그리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라.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고요. 우리는 살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습니다. 실패, 좌절, 실망.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요. 운명이란 단순히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태도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 1. 매 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순간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세요.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고통과 어려움을 마주하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도망치거나 회피하기보다 그 감정을 인정하고 마주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가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3.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기. 우리는 과거의 실수나 후회 속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우리의 과거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을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운명의 흐름을 신뢰하기. 때때로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만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흐름을 받아들이고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5. 자신만의 의미를 찾기.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니체는 남들이 정해놓은 가치나 사회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 보세요. 니체의 가르침은 단순한 운명 수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5. 톨스토이와 단순한 삶. 톨스토이는 한때 부와 명예를 모두 가졌지만 결국 단순한 농부로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삶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단순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하며 욕망을 줄이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빠른 자동차, 더 많은 돈. 하지만 이런 욕망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로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려 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 1. 소유보다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좋은 경험을 쌓는 것이 더 값진 삶을 만든다고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여행, 독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같은 경험을 더 소중하게 여겨보세요. 2. 불필요한 것 비우기. 옷장 속 가득한 옷,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정리하고 단순한 삶을 실천해보세요. 적게 소유할수록 정신적으로도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3. 자연과 가까운 삶 살기. 톨스토이는 자연 속에서의 삶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산책을 하거나 식물을 가꾸는 등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4. 소박한 즐거움 찾기. 꼭 값비싼 음식, 화려한 여행이 아니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음식, 조용한 독서 시간,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도 깊은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5. 욕망을 줄이고 현재에 집중하기.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을 줄이고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톨스토이의 가르침은 단순한 삶 속에서 깊은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정말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들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5명의 위대한 사상가를 만났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성찰하는 삶을, 공자는 인의 삶을, 붓다는 집착을 버리는 삶을, 니체는 운명을 사랑하는 삶을, 톨스토이는 단순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살아갈 것인가? 그 답은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길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 속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영감과 동기부여를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